강도의 궁궐과 진양부와 해양부. 자, 이렇게 강도 정권, 강도 수도가 자리 잡고 개간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의 중심이 되는 건 물론 대궐, 본궐이죠. 물론 무인접권자의 저택도 또 중요한 중심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대궐, 본궐, 별궁에 대해서 강도의 궁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무인접권자의 저택이 중요하죠. 최후의 진양부. 또 최씨 정권을 무너뜨린 김준은 또 해양공이에요. 그래, 해양부 이런 데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화도 유적지가 아까 중성 유적이 가장 잘 남아 있고, 즉 대궐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고, 그래서 또 진양부가 자리 잡은 곳은 견자산으로 나오니까요. 견자산이라는 산은 분명해요. 견자산, 진양부. 근데 견자산도 어느 쪽에 진양부가 있었는가? 이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 발굴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제 강화 유수부가 조선시대 건물이 있습니다. 유수부 건물, 행궁, 외교장각. 그거는 바로 북산기슭에, 북산은 이제 송악산이라고 했죠. 예, 유수부 건물, 여기가 이제 사적 고려궁지로 지정이 돼 있어요. 고려 궁궐터 비슷하다 해서.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발굴을 몇 번 했어요. 근데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 수업 전 사전 질문입니다. 강도에서 최후의 저택이자 치소의 위치와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견자산 진양부입니다. 개경에서 강도로 이제 강도 시대가 되는 건데, 구정과 궁전, 층호 모두 개경을 번떠졌다고 기록에 나와요. 그래서 궁궐 건설이 진행이 됩니다. 기록에도 나오고. 뭐 급하게 고종 임금이 들어오면서 급하게 궁궐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안은 객관, 호텔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궁궐도 짓고 관청도 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경을 번떠서 다 했다고 기록은 나오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전시 상황에서 어떻게 다 개경의 궁궐, 대궐을 재현하기는 어려운 거죠. 자, 강화 궁궐도 이제 대내와 별궁으로 이루어진 거죠. 별궁은 이궁이라고도 하고, 대궐, 대내 본궐의 문으로 승평문도 나오고요. 이건 궁성의 문이에요. 궁성의 정문, 남문이죠. 승평문도 나오고 기록에, 또 구정, 승평문 안에 격구하는 광장이라는 의미의 구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정전은 성경전도 확인되고, 제2정전으로 쓰이는 대관전도 확인되고, 근데 강도 시기는 특이하게 강안전이 아주 많이 나와요. 강안전 기록에. 원래 강안전은 중광전의 계층이거든요. 중광전. 원래는 연등회 하는, 원래 개경에서는 그런 연등회 주로 하는 곳이었는데, 강도의 중광전의 계층의 강안전은 강도에서는 조회도 하고 정무도 많이 보고하고, 물론 강안전에서 연등회도 하고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대관전은 건덕전의 계층이고요. 성경전은 회경전의 계층입니다. 이러한 계층은 이미 이자개범 정변으로 개경 대궐이 불탔다가 재건될 때 이러한 명칭 계층은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안전 중심으로 좀 운영되다가 대관전, 성경전이 좀 나중에 건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임시로 머물려고 한 거죠. 원래 빨리 전쟁이 끝날 걸 기대했는데, 근데 장기화되면서 궁전도 하나씩 생겨나는 거예요. 그 여정궁, 태자의 궁이죠. 여정궁도 기록에 보이고요. 또 정원의 산호정도 나오고, 유교보의 기록에 보면 산호정의 모란이 유명하다고. 산호정, 유교보의 기록에 보면 강도 산호정의 모란이
개경에서 산호정이 있거든요. 개경 산호정에 모란에 못지 않다. 이렇게 위안을 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위안을 삼았겠죠. 근데 아까 그 개경처럼, 예, 강도에도 구정, 원래 격관다는 뜰의 의미라 가지고 구정, 큰 광장이에요. 광장, 구정인데, 이 구정이 삼별초가 봉기하는 것으로 나중에 이용이 되거든요. 삼별초가 채권자 임유물을 무너뜨리면서 무신정권을 무너뜨리든지 무너뜨리고 있지만 삼별초가 또 개경환도에 거부하면서 모인 곳이 바로 궁성의 구정입니다. 궁성의 큰 광장. 구정에서 모여서 강화도를 나와서 저 진도로 옮겨가는 것이죠. 구정이라는 게 그냥 큰 광장이에요. 조선시대 경복궁에는 이런 구정 같은 광장은 뭐 따로 없습니다. 이게 원래 태봉 철원에도 있었고, 그게 왕건 고려에도 있는 겁니다. 어떤 후삼국 전쟁 시기의 산물일 수도 있는 거죠. 구정 격구하면서 군사훈련도 하는 좀 특이한 광장. 이 개경은 물론이고 강도에도 있는 거죠. 그냥 광장이란 게 참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 고려대학교에 중앙광장 있죠. 원래 중앙광장이 대운동장이었어요. 옛날에 거기 대운동장이 이제 없어지고 중앙광장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런 대운동장 본관 앞에 그런 게 이제 대궐의 구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강도 대내의 위치는 아직 잘 모른다고 그랬죠. 북산, 송악산 기슭에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위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조선시대 강화행궁 유수부 외교장각 여기거든요. 그 북산 기슭에, 송악산 기슭에. 여기가 좀 언덕이 높아요. 그게 뭐 개경의 만월도와 유사하다면서, 이 만월도는 속칭이잖아요. 개경 궁성 거기와 유사하다 환경이. 그래서 여기를 그냥 턱하니 사적 고려궁지로 지정한 거예요. 근거도 없는데. 여기서 여러 번 발굴했는데 고려 유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엔 여기를 고려궁궐터로 보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자, 강도시에 그러면 고려 대내 궁성의 위치는 어딘가? 이게 최근 연구가 주목하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강화도서관이 북쪽에 궁궐이 있어요. 궁궐. 그리고 거기 궁이 있어서 궁궐이라고 하는지도 모르죠. 궁궐 일대로 보는 시각. 거기에 고려 유적이 최근에 뭐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원래 강화도서관은 다른 곳에 있었다가 남쪽으로 옮긴 것 같아요. 그래서 궁궐 중심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중학교 북쪽 일대에 있을 거다 이런 거는 이제 기록상으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강화중학교 북쪽 일대, 그러니까 동쪽 방향이에요. 북산, 송악산 남쪽 기슭은 맞는데 좀 동쪽 방향이죠. 좀 거기에 있을 거다는 의견. 저의 의견입니다. 그거는. 자, 강도에 이제 별궁도 많았습니다. 뭐, 개경처럼 이제 수창궁이 있어요. 수창궁은 대내를 보좌하는 역할을 역시 개경처럼 합니다. 강도에서도. 근데 강도에서는 또 특이한, 개경에선 찾기 어려운 새로운 별궁들이 또 많이 생겨나요. 궐서궁, 대궐 서쪽에 있다고 해서 궐서궁도 보이고, 진안궁, 제포궁, 흥왕이궁, 흥왕사가 또 강도에 마련되거든요. 건립되거든요. 개경처럼. 흥왕사는
강도의 흥왕사는, 강화의 흥왕사는 저 마리산 남쪽입니다. 거기 흥왕이궁 뭐. 그리고 장봉궁은 아마 그 갑곶 쪽, 갑곶 돈대 방향 쪽에 장봉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제포궁은 이제 기록에 제포가 많이 나오죠. 제포궁은 바로 그 바다 건너 승천부와 마주하기 때문에 몽골과의 그 교섭 외교 창구로 기능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예, 별궁의 위치는 뭐 확실하게 드러난 건 흥왕이궁은 뭐 그 유적이 좀 남아 있어서 거기로 흥왕이궁으로 좀 보고 있는 데가 있고요. 흥왕이궁은 제포궁은 그 제포로 추정되는 쪽에 있었을 거예요. 나머지는 그 위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수창궁, 제 생각에는 이제 수창궁, 강도의 수창궁은 제 생각에는 강화읍내 강화군청 그쪽 자리가 아마 수창궁 자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별궁, 이궁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강화도도 역시 무인집권 시대이기 때문에 무인집권의 사저가 중요하죠. 예, 권력의 중심이죠. 진양부는 최후는 진양후가 되었다가 진양공이 되죠. 최후의 저택이면서 통치 관부입니다. 그래서 이 진양부 안에는 인사기구인 정방도 있고 자문기구인 서방도 있고 또 사병기구인 도방반별추도 있는 막 강한 관부이자 저택이 진양부이죠. 진양부. 견자산 진양부이죠. 견자산에 있는. 자, 이 진양부인 최후의 그 사저는 도방을 동원했어요. 우리가 사령군을 동원하기도 했어요. 인령이 1000명이거든요. 그래서 4000명 군인을 동원하기도 하고 막 대규모 공사였는데요. 또 원림 정원이 아주 엄청났대요. 정원이. 그래서 개경에서도 나무 가져오고 막 배로, 또 안양산에서도 나무 가져오고 시로와 심었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답니다. 배에서 빠지기도 하고. 얼음 저장소를 또 만들었대요. 서산, 아마 고려산이라고 하는 데로 보는데, 여기서 얼음 캐다가 저장을 하기도 했답니다, 집에. 안양산에서 나무에다가 심었고. 안양산은 저 경기도 안양이 있죠? 경기도 안양. 관악산에서 흘러나오는, 거기 안양사란 절도 유명하죠, 원래 옛날에. 그 안양의 산으로 보면 될 겁니다. 거기서 나무 캐다가, 어떻게, 참 실어다가, 바다 건너서 저기, 강도까지 참 힘들었겠죠. 그만큼 집권자의 위상이, 진양부의 위상이 또 대단했죠. 자, 강도 무인집권의 사저와 집권자 계보를 좀 보면, 최씨 정권은 이렇게 강화도에서는 이렇게 3대죠. 원래 최고의 아버지 최충원은 개경시대, 그럼 4대인데, 강도시대는 최후, 최양, 최의, 이렇게. 최후가 죽은 다음에도 최양과 최의가 진양부에 들어와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최의가 김준 이면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죠. 최씨 정권이 붕괴하면서, 진양부 소속이던 진양부에 있던 정방 인사기구는 대내로 옮겨가요. 대궐로. 그러면서 무인집권자의 힘이 좀 약화되는 겁니다. 자, 김준이 이제 해양공이 돼서 해양부 저택인데 관부이기도 하고, 김준이 이면에게 또 제거당하면서 이 해양부를 이제 이면이 차지하죠. 그래서 이 김준 정권 이후는 무인집권자의 권력이 좀 약화되는 추세예요. 반면에 왕의 권력은 상승하고 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인집권자와 왕이 충돌하는 상황, 권력투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조선 외교장갑과 유수부 건물이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외교장갑, 그 프랑스가 훔쳐갔던 그
외교장 갖고 의궤에 뭐 돌려주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입니다. 프랑스 함대가 함락한 나중에. 그리고 유스부 건물, 여기에 또 행궁도 있었고요. 이게 뭐 사적 고려공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고. 강화읍내에 아까도 뭐 나왔던 사진인데 여기 송악산 기슭에 대궐은 있었을 거예요. 위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죠. 견자산 여기에 또 최후 진양부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강화도도 역시 무인정권 시대이기 때문에 권력은 대궐과 무인집권과 저택으로 양분된 상황이었습니다. 강화 유적이 이제 요새 발굴이 꽤 되고 있는데요. 궁궐에 아까 후보지 중에 하나라 그랬죠. 대궐에 여기 유적이 발굴되고 있고요. 견자산에서 바라본 송악산입니다. 여기가 강화중학교 뒤쪽이 또 송악산이 보이고, 저는 요쪽에 강화 대궐이, 강도 대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도의 그 궁궐도 뭐 대내와 여러 이궁, 별궁을 이루어졌죠. 근데 강화 대내가 과연 황성이 있었는가, 개경처럼. 근데 아직까지는 강화에서 황성의 존재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논란거리입니다. 또 강도 대내의 구체적 위치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 어쨌든 강도 시기도 무인정권이니까 무인정권자 취소도 의미가 큽니다. 특히 견자산 진양부도 앞으로 좀 발굴을 해야 되겠죠. 견자산 일대를 기대를 해봅니다.